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로스 만세력으로 사주 원국에 대해서 풀어보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명조를 통해서 각자 자신의 사주를 대입해서 풀어보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명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병오년, 임진월, 병오일, 계사시에 태어난 여명의 사주입니다. 본 명조는 어떻습니까? 진월에 태어난 병화일주라 상당히 계절적으로는 잘 태어난 명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조를 처음 보실 때 뭐부터 보신다고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일단 음권, 양권부터 살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병화일주인데 진월이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양권이죠. 그죠? 붉은색으로, 글자가 붉은색으로 갈색이니까 같은 양권입니다. 같은 양권이니까 계절적으로는 상당히 잘 태어났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연지가 5화고, 그 다음에 일지가 다시 5화고, 또 시지가 4화라서 전부 다 갈색이네. 그죠? 다 양권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폭이고요.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자, 연간도 병화로 같은 갈색이네. 그죠? 일간하고 같은 색깔이죠. 그죠? 그럼 시간도 같은 색깔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그 집안 다 양권으로 이루어진 사주인데 문제가 뭡니까? 자, 월간인 자, 임수가 편관으로 푸른색이죠. 그죠? 자, 청색입니다. 무권이에요. 이 전체 사주가 임수 하나로 자, 다 망친 그런 명조가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이 명조는 어떻습니까? 여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여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의 성인 관성입니다. 자, 여기 임수가 관성이죠. 그죠? 자, 이 임수가 이 사주 전체의 분위기를 망친 경우가 됩니다. 자, 어떻게 망쳤는지 한번 볼까요? 연주가 병화이고, 그죠? 병화하고 같은 권역이니까 어느 정도 조상덕도 괜찮은 폭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음권이죠. 그죠? 자, 권역이 틀리니까 자, 부모덕이 문제가 되고요. 편관이니까 남편이 문제가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명주입니다. 그런 정도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한자라서 거부감이 일으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이 한자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한글 만세력으로 자신의 만세력을 사주를 만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자, 병원년, 임진월, 병오일, 계사시에 태어난 그 여명의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 내려서 보시면 신살도 전부 한글로 나오고, 그죠? 자, 대운, 세운, 그 다음에 여기는 월운입니다. 자, 여긴 대운, 여기는 세운, 여기는 월운인데 다 한글이죠. 그죠? 자, 이렇게 내리시면은 이 밑에는 일진입니다. 그죠? 자, 일진까지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한글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일단 그 한자 만세력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 한자로 계속 해보기로 합니다. 한자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한자를 누르시면은 한자 만세력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일단 격국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격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월지를 통해서 월지의 시장간이 천간에 투출한 것을 격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장간이 월계무죠. 그죠? 월계무. 여기서 이 월은 역이라고 합니다. 역이. 가운데 거는 중기.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있는 무토가 정기입니다. 정기가 본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난달에 남은 기운. 그 다음에 중기는 지난달에 남은 기운과 이번 달에 기운으로 바뀌는 바뀌는 중간의 기운입니다. 그죠? 그것이 중기고요. 그 격국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기가 투출했으면 정기를 격국을 하고요. 정기가 투출하지 못했으면 중기로, 중기가 투출하지 못했으면 여기로 중간에 투출한 것으로 격국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기부터 보죠. 정기의 무토가 어떻습니까? 천간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천간에 무토가 없죠. 개수는 어떻습니까? 개수는 이렇게 보니까 시간에 개수가 있죠. 그죠? 시간에 개수가 있으니까
이 명주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있는 중기가 시간의 개수에 투관을 한 경우가 되니까 정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조는 정관격 사주가 됩니다. 이 명조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신강신약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신강신약은 어떻게 따집니까? 먼저 말씀을 드린 거는 월지를 포함해서 3개 이상이 그 일간을 도우면 신강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로 월지를 포함해서 3개 이상이 3개가 아니고 4개로 따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3개는 같은 반대의 기운하고 동조 기운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신강이 되느냐 하면 일간 자체의 힘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신강으로 보는데, 똑같은 기운에서 일간의 기운이 반대 기운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약이 됩니다. 그래서 월지를 포함해서 하나, 둘, 세 개에다가 하나쯤 더 있어야만이 신약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여기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월지가 어떻습니까? 진토니까 식신으로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죠. 그죠?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니까 일간의 힘을 소진시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월간은 어떻습니까? 평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은 정관이네. 그죠? 그 평관과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입니다. 일간의 힘을 소진시키는 거죠. 그죠? 월지와 시간, 월간이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고, 나머지 시지, 일지, 연간, 연지, 이렇게 4개는 어떻습니까? 일간을 도우는 오행이네요. 현재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월지를 포함해서 3개 이상이 일간을 도우면은 신강인데, 신약의 경우에는 월지를 포함해서 4개가 돼야만이 신약으로 쳐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3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신약으로 보면 됩니다. 신약, 신강을 구분하는 방법은 좀 더 세밀하게는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 명주는 어떻습니까? 시지, 지, 연간, 연지가 일간을 도우는 오행이라서 이 경우에는 신강으로 표현됩니다. 신강사주라고 보면은요. 신강사주라고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강이면은 무엇 때문에 신강해졌는지를 보라고 그랬죠. 그죠? 현재는 무엇 때문에 신강해졌습니까? 전부 다 비견과 급제죠. 그죠? 자, 이렇게 빨간 색깔. 자, 비견과 급제 때문에 이렇게 신강해진 사주입니다. 비견과 급제 일색으로 신강해진 사주면은 비견이 너무 강해가지고 신강해진 사주죠. 그죠? 비견이 너무 강해가지고 신강해진 사주는 어떻습니까? 식상으로 설기를 합니다. 비견이 너무 강해서 신강해진 사주는 식상으로 설기를 하고요. 그 외에 비견이 강한 사주는, 너무 강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강한 사주는 관성으로 극하는 걸로 용신으로 삼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여기서는 식상인 진토가 용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오행이 희신이 되고 맨 개수도 희신이 됩니다. 자,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의 특징을 몇 가지 볼까요? 자, 이 사주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주의 경우에는 그 여명의 사주인데, 여명 사주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별수가 곁들인 사주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별수가 있는지 보기로 할까요? 일주가 뭡니까? 병호일주죠. 그죠? 병호일주고. 그 다음 연주는요? 맨 같은 병호 연주네. 그죠? 일주하고 연주하고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라 그럽니까? 연일주 동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그죠? 자, 여기 연일주 동일입니다. 연주하고 일주하고 같은 경우에는 연주는 뭡니까? 조상궁이죠. 그죠? 조상궁이고, 일주는 자신이나 자신 부인궁입니다. 그죠?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가 같이 막 먹겠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조상궁에서 조상이 화를 내는 그런 정도가 돼서 부부간에 그 금슬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일주하고 다른 기둥이 같은 경우에 연주하고 일주가 같은 경우가 가장 나쁜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이 그 월주하고 일주하고가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연주와 일주가 같은 경우가 가장 안 좋은 경우에 속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볼까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임수잖아요. 그죠? 자, 월간이 임수입니다. 월간이 임수인데, 일간이 뭡니까? 병화죠. 그죠? 병임충이네. 그죠? 병임충. 이 임수가 연간하고도 또다시 병임충이죠. 그죠? 일간하고도 병임충이고, 연간하고도 병임충이에요. 그죠?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합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상충은 인정이 됩니다. 이쪽도 충이고 이쪽도 충이니까 이 임수가 버텨나기 힘들겠죠. 그죠?
이렇게 시달리는 편관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또 볼까요? 임수가 편관이고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죠? 임수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 뭡니까? 진토가 묘지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가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 진토가 동주묘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기둥에 있는 묘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묘지 위에 있는 이 육친이 뭡니까? 관성이죠. 그죠? 이런 경우가 뭡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관성인묘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묘지 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런 경우가 돼가지고, 자, 내려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관성인묘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임진이 관성인묘라는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명주에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인 여기 임수가 상당히 시달리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 임수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로 일간하고 음권, 양권이 서로 달라서 서로 힘드는 경우가 되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연주하고 연일주 동일이 돼가지고 또다시 그 부부 간에 문제가 또 생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일간하고 연간하고 양쪽에서 병임충이 돼가지고 상충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가 되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있죠. 관성인묘.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경우에 임수가 버텨내기 힘든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제의 경우에는 결국 이 임수인 병화의 남편 쪽이 버티지를 못하는 명주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별수를 겪게 되고요. 그 나이가 들어서 다시 정관이 여기 또 있죠, 그죠? 자, 나이가 들어서 그 다시 제대로 된 남편이 여기 있는 개수가 병화의 남편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간에 있는 남편이 되니까 그 나이가 들어서 맞이하는 남편인데 또 연하의 남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오늘은 원국에 대한 입장을 원국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원국에 대해서 밑에 있는 신살 부분이나 아니면은 여기 요약된 요 부분들을 사주 플러스에 있는 해설을 통해서 보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일단은 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